그 쌤 8강 2차 부등식 대표형 강의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유형 1번부터 이제 빠르게 들어갑시다. 뭐 fx가 얘고 그 다음에 gx가 얘래요. 근데 둘의 곱이 0보다 큰 거에 뭘 뭐라 해로 봐라. 그럼 둘이 곱해서 0보다 커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뭐 둘 다 양수인 거죠. 둘 다 양수. 얘도 양수이고 얘도 양수. 요 두 경우죠. 요거랑 그 다음 둘 다 음수인 경우. 그래서 이거 먼저 해보자. fx가 양수인 경우는 이걸 수직선을 그냥 바로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fx가 양수인 경우는 a 여기가 양수잖아요. 여기가 양수. 그러니까 a보다 작을 때랑 a보다 작을 때랑 0보다 클 때네요. 그쵸?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gx가 0보다 클 때는 gx는 얘인데 b와 d 사이에서 0보다 크죠. b와 d 사이에서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공통 둘 다 만족하는 데는 여기죠. 그래서 일단은 하나는 나왔네. 0보다는 크고 D보다는 작아야 된다. 라는 게 나왔죠. 0보다는 크고 D보다는 작아야 된다. 뭐 얘가 답이겠네. 그러면 근데 그냥 해보자. 이렇게 둘 다 음수인 경우도 둘이 곱하면 양수가 되죠. 그래서 둘이 음수인데 또 한번 찾아보면 그럼 음수인 데는 이 fx는 a부터 0까지네. 그래서 a부터 0까지. 여기네,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gx가 음수일 때는 b보다 작을 때랑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d보다 클 때죠. 이렇게. 그럼 공통범위는 여기네. 그래서 이렇게 되죠. sorry.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5번 나왔다. 유형 2번. 절대값은 아니구나. 자, 요렇게 2차 부등식의 해가 이거와 이거일 때 뭘 구하라?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구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알파 베타 나왔으니까 이거를 약간 방정식으로 약간 바꾸면 한마디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의 바로 두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볼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두근의 합은 6이고 두근의 곱은 1이죠. 근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구하래. 그럼 직접 못 구하죠. 곱셈 공식 변형. 이렇게. 그럼 두근의 합은 6이니까 36, 4. 이렇게. 그럼 32네.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30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뿔마 46, 4루트인데 여기서 알파가 작은 거고 베타가 큰 거이므로 알파에서 베타를 크면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음수인 마이너스 4루트 2가 되겠죠. 자, 유형 3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얘를 인수분해해서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 이 방정식 두근 얘와 같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등식이지만 방정식처럼 풀 수 있다. 자, 요 2차 방정식 입장에서 이거의 두근이 이렇게 된다. 요게 이제 알파인 거고 요게 베타. 근각에서 연결 쓰자. 근각에서 연결. 그래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죠.
그러니까 여기서 A를 구할 수 있고 A 구한 다음에 B 집어넣으면 되겠죠. 부등식이지만 방정식처럼 풀 수 있다라는 거. 유형 4번. 얘는 근데 좀 특이하게 이제 이게 0보다 크다면 보통 해가 큰 수보다 크고 작은 수보다 작다로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이게 0보다 작을 때잖아요. 그럼 여기서 뭘 유추할 수 있냐면 A가 음수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죠. 양변 A로 나눠서 부등의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것도 역시 또 방정식처럼 해석을 하면 0 바로 두분이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알파 베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두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분의 곱은 A분의 C죠. 그럼 이거 통분하면은 6분의 5인데 6분의 5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A를 곱하면 이렇게 되죠. 이런 관계가 나는 거죠. 네, 여기는 6분의 1인데 A 곱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B와 C 자리에 얘네로 바꿔치기 하죠 이거죠. 그럼 문제가 이제 C가 아니라 이제 6분의 1 AX 제곱 그다음 B가 저거니까 마이너스 6분의 5A X 플러스 A는 0보다 크다 문제로 바뀌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6을 먼저 곱하면 이렇게 되고 양변 A로 나누자. 근데 A가 음수였죠? 그러므로 이렇게 되죠. 근데 이러면 값이 딱 안 떨어지는데? 아, 여기 6A구나. 6 곱했으니까. 6A. 6. 이렇게 됐지. 여기는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지. 그러므로 이거의 해의 범위는 큰 수보다, 아니, 작은 수보다 크고, 큰 수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봅시다. 한번 유형 5번 봅시다. 자, 2차 부등식이 있는데 이거의 해가 얘래요. 그때 이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몰고라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거죠. 그럼 이 식을 약간 예측할 수 있죠. 2와 9를 보고서. 그래서 fx는 이렇게 생겼을 거다. 이렇게. 근데 a는 당연히 뭐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게 맞으니까 양수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f ex 플러스 1이죠. 그럼 여기 ex 플러스 1로 바꿔주면 되니까 여기 ex 플러스 1로 바꿔주면 그냥 한번 쓰고 할까요?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이제 문제에서 이제 얘가 0보다 작다를 만족시켜요. A는 양수니까 뭐 상관없고요. 이게 0되는 X값이 2분의 1이고 이게 0되는 X값이 4죠. 그래서 X는 이제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나온다. 여기서 푸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형 6번으로 넘어갑시다. 절대값이 들어가면 기본은 뭐다? 항상 범위 나눠 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0되는 x값이 1이므로 1을 기준으로 나눠서 푼다. 그래서 첫 번째, x가 1 이상인 경우. 그러면 x제곱. 그럼 이게 그대로 나오죠? 이렇게. 그럼 넘기면 2차 부등식. 이렇게 됐어요.
x로 바꾸면 x는 이게 4, 0이니까 이렇게. 근데 얘와 얘의 공통 범위를 해야 되니까 원래는 뭐 수직선을 그어야 되는데 x가 1 이상일 때 근데 요 식을 만족하는 게 0부터 4까지 났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므로 x는 1 이상 4 미만이라는 게 나온 거죠.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절대값이 들어가면 뭐 두 문제, 세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x가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쟤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이렇게 됐어. 없어지네. 이렇게. 하차꼴이네. 그러니까 0되는 x값이 2고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됐지. 근데 얘와 얘 또 공통범위로 그려야지. 원래 이제 1보다 작을 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나온 거지. 공통범위는 여기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 1에서 연결돼요. 이게 지금 여기서 1에서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답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알파인 거고, 요게 베타인 거겠죠. 그 다음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갑시다. 유형 7번 보자. 가우스 문제네요. 가우스는 중요한 게 이 가우스 안에 뭐가 들어가도 이거 자체는 뭐다? 정수다라는 거죠. 이걸 잘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우스 x를 라지 x로 치환하자 이거죠. 이 라지 x는 정수겠죠, 정수. 왜 이렇게 안 써지냐? 그래서 이제 x가 정수인 거를 좀 잘 생각을 하고 풀어야 돼요, 문제를. 자, 그러면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이렇게 바뀌죠. 인수분해하자. 이렇게 되죠. 이게 1이고 4니까 x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x는 정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x라는 게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0인 거죠. 그럼 x가 마이너스 3인데 이제 이게 다 가우스 x지. 그럼 가우스 x가 마이너스 3이 되려면은 x가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2 미만이죠. 그래서 이거 좀 중요한데 가우스 x가 어떠한 정수값 n이 되려면 이거를 만족하는 x는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이다라는 거 숙지하고 있어야죠. 얘도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럼 x는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1 미만. 얘는 x는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 요거는 x는 0 이상. 근데 이게 다 연결돼 이렇게. 이게 다 답이거든요. 이렇게 연결되니까 최종적으로 답을 쓰면 x는 마이너스 3 이상 1 미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유형 8번.
자, 이렇게 2차 함수가 있는데 2차 함수가 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x값의 범위가 이거다. 이거에 구하죠. 그래서 요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요 2차 함수가 얘보다 이거를 만족하는 x값의 범위가 이거라는 소리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로 이제 한쪽으로 몰아서 좀 정리 좀 하자.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처리하면 근데 이거의 해가 바로 1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아까도 말했듯이 알파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근각계수 관계를 쓰면 이제 부등식이긴 하지만 근각계수 관계를 써도 된다는 소리죠.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거 그럼 a가 나오죠. 두 분의 곱은 a분의 c니까 그래서 b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유형 9번 봅시다. 와 잘못 썼다. 뭐 한 보이기만 하면 되니까. 오 마이 갓. 쏘리. 자, x가 2 이상 5 이하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정수 k 값에 뭘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죠. 이게 부등식인데 이렇게 제한된 범위가 있을 때는 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요거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처리하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범위에서 얘는 무조건 뭐 이상이다? 0 이하라는 거죠. 이 범위에서. 그래서 얘를 이제 뭐 함수처럼 그려보면 이거를 fx라고 보고 얘를 fx라고 보자 이거죠. fx는 뭐 x 좀 빨리 바꿔보면 제곱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그려보면 여기 이제 꼭지점에 x좌표 1이니까 뭔가 1을 그렇죠. 이렇게 우리 기준으로 이렇게 x는니까 이게 대칭축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뭔가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겼다던가 이렇게 생겼다던가 이렇게 생겼다던가 이렇게. 근데 2와 5 사이에서 2와 5 사이에서 얘가 뭐 이하여야 된다? 0 이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뭔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죠. 대략적으로. 그래서 2와 5 사이에서 이제 2와 5 사이에서 이렇게 쫙 보면 뭐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0 이하하려면 이 중에서 가장 큰 데가 여기잖아요. 여기. F5 값. 이 F5 값이 0 이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5를 넣어보자. 그럼 25. 그러니까 우리가 fx를 얘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25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15니까 15가 되고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수 k의 최소값은 8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한된 범위가 들어가면 좀 난이도가 높아요. 유형 10번 봅시다. 쏘리. 자, 밑면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a와 a 플러스 2고 높이가 2인 직육면체 건널비가 88 이상입니다. 그럼 직육면체를 하나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겨냥도를 하나 그려보자. 직육면체를 그리면 겨냥도라고 그러죠? 이런 거. 기백 같은 거 하면 많이 보게 된다.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여기가 가로, 세로, 높이죠. 가로가 a고 세로가 a 플러스 2.
높이는 2.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이게 더 짧겠네. 하여간 근데 건널비가 88 이상. 그럼 건널비는 이제 윗면, 아랫면 이렇게 쌍으로, 그 다음 옆면, 앞뒷면 쌍으로 이렇게 세 쌍 나오죠, 세 쌍. 그럼 앞면은 a 곱하기 2니까 이렇게 여기 앞면이 이제 a 곱하기 2잖아요. 그러니까 2a 이렇게. 예. 그 다음 여기는 이렇게 곱하니까 2배 하니까 2a 플러스 4.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a 곱하기,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2a죠.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뭐, 쌍으로 존재하니까 이렇게. 이게 바로 건널비죠. 근데 건널비가 뭐 이상 되도록 하라? 88 이상. 그러니까 이 건널비가 88 이상.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 좀 하자. 그러면은, 여기서 a제곱, 이렇게 하면 4a 플러스 4 곱하기 2한 게 88 이상 돼야 된다. 이거죠. 여기로 약분하고, 이렇게 해서, 그럼 뭘로 될까? 40? 이렇게 되면, 여기부터 되겠죠? 그러면 이게 4하고 마이너스니까 얘는 4 이상, 또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a의 최소값이니까, 근데 a는 양수여야 되거든요. 그 최소값은 4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형 11로 넘어갑시다. XY가 실수인데 이거가 이런 등식을 만족시킬 때, 이 등식을 만족시킬 때 X의 뭘보다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게 이제 실수란 말이 보통은 별 힌트는 아닌데 이 문제에서 이 실수란 말이 좀 중요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Y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보세요. 자, 이걸 Y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걸 Y로 보면은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죠. 근데 이게 Y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Y가 뭐래요? 실수래. 이게 Y 입장에서 실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Y 입장에서는 Y에 관한 이제 지금 이렇게 2차 방정식으로 볼 수 있죠. 근데 Y가 실수니까 Y 입장에서는 실근 갖는다는 소리죠. 그렇다라는 건 무슨 소리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판별식. 그러니까 여기서 A가 1인 거고, B가 2X인 거고, C가 2X 제곱 마이너스 9인 거죠. 판별식 써보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C가 0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4X고 이렇게 마이너스 8X 제곱 이렇게. 그럼 여기 마이너스 4X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4로 양변을 나누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합작골이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x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x의 최대값은 3이라고 할 수 있죠. 좀 특이하죠. 자, 그 다음에 유형 12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해가 없는 부등식만 보기에서 골라봐라 라는 거죠. 자, 요거 이제 2차 부등식이네. 근데 2차 부등식 인수분해가 안 되면 항상 판별식을 써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억해보자. 여기 문제가 이건데. 판별식을 써보자. 인수분해가 안 되면. B의 제곱, 4, A, C죠. 근데 음수죠? 근데 이 판별식 음수라는 건 이거를 이제 함수, 그러니까 x에 관한 식인데 이걸 이제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를 그 좌표 평면에 이렇게 그려보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냐면 판별식 0이라는 건 이 이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간에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뭐 y축은 별 필요 없겠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인 거죠.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데 가 없는 거죠. 이게 왜냐면 이 한 값이 0인데 0보다 작은데 0보다 큰 거죠. 아예 없죠. 그러니까 해가 없다라고 볼 수 있죠. 니은은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니까 인수분해하면 그래서 수학에서 뭐 제곱하면 무조건 자동으로 0 이상이죠.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x는 2가 있긴 하죠. 그래서 얘는 해가 2가 되겠죠. 해가 없는 건 아니다. 지금 일단 마이너스 처리하고요.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 근데 얘는 뭐 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근데 이제 인수분해 안 되니까 역시 판별식을 써봐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그럼 얘는 9 마이너스 12 음수네. 그러면은 얘도 이 2차 함수도 x축과 만나지 않는다. x축 자체가 이 함수가 0인 것이잖아요. y는 0. 그러므로 얘도 뭔가 이렇게 생긴 거죠. 근데 0보다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는 모든 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유형 13번 보자. 자, 2차 부등식의 해가 단 한 개만 뭐하도록? 그러니까 부등식은 원래 답이 범위 형태로 나오는데 단 한 개만 나온다는 게 굉장히 특수한 경우죠. 그걸 만족하도록 하는 k값의 월거라 합을 구하라. 그럼 이걸 예측을 해보면 뭐 이게 이제 뭐 완전 제곱식이 될 때겠지. 그러니까 모양으로 보면 이제 0 이하라는 데인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생기면 x축과 이렇게 딱 접하면 이 그래프 중에 0 이하인데 그러니까 여기 0 이하인 데는 여기 딱 한 군데서만 나오죠. 그래서 얘가 x축과 접할 때 해가 딱 한 개 나오는 거죠. 그럼 x축과 접하니까 판별식이 0이 나와야 돼서 여기서 판별식이 0이 된다. 그래서 b의 제곱 4 a c가 0이 아니라 그럼 얘는 k제곱 마이너스 16k 플러스 8, 8에 6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k제곱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모든 실수 k 값을 하고 근데 여기서 뭐 인수분해 되나? 인수분해 안 해도 상관없네. 46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k는 4톤을 k는 16이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유형 14번 보자. 자, 2차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정수 n의 몰골을 개수로 구하라. 일단은 최고차항이 이렇게 마이너스면은 2차 부등식 풀기 어려우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하자. 항상 최고차항은 부등식에서는 양수로 맞춰라. 자, 근데 이게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이 함수의 모양이, 그러니까 이 함수가 0보다 작은 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죠. 그럼 0보다 작은 데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x축과 안 만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고, 얘는 x축과 만나니까, 한 점에서 만나니까 0이죠. 그래서 결론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짝수 공식 쓰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붙고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n 플러스 3이 공통인수로 n 플러스 3으로 묶어버리면 여기 4가 남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정수 세면 되죠. 그죠. 자, 유형 10으로 넘어갑시다. 자, 2차 부등식의 해를 갖도록 하는 a 값을 뭘 구하라? 범위를 구하라. 근데 여기서 이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네. 근데 첫 번째 a가 양수라고 하면 얘는 어차피 0보다 큰 애가 무조건 존재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은 a가 양수면 뭐 이렇게 되다, 이렇게 되다, 뭐 이렇게 되다, 0보다 큰 데가 얘는 다 0보다 크죠. 전구간에서 0보다 크고 얘도 여기 제외하고는 0보다 크고 여기도 이런 데가 0보다 크죠. 그러니까 a가 양수면 무조건 해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두 번째 a가 음수면 얘는 위로볼록인 2차 함수죠. 위로볼록인 2차 함수가 0보다 큰 데가 있으려면 이런 모양이죠. 이런 건 안 되죠. 이런 거. 이거나 이런 거. 왜냐면 0보다 큰 데는 여기를 말하는 건데 x축 위를 말하는 건데 얘는 여기 이렇게 존재하죠. 여기는 없죠. 그래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이런 모양에서만 0보다 큰 구간이 존재하죠. 그러다 보니까 x축과 몇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 ac가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마이너스 4로 나눌까?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a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a는 0이네. 지저분하다. a는 0보다는 작고 이렇게 되겠지. 유형 16으로 넘어갑시다.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하는 a값을 구하라. 그럼 이게 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이 모양이 무조건 0 이상이어야 되니까 x축과의 또 관계를 보면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지. 그러면 무조건 0 이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x축과 안 만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고 얘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니까 0이죠. 그래서 결론은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또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c가 0 이하죠. 자, 이 문제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여기는 0 이상인데 판별식은 0 이하죠.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봐야지, 이 모양에서. 그래서 16 a제곱 이렇게 되네요.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고 4위로 붙고 이렇게 되겠지. 유형 17로 넘어갑시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얘보다 항상 위쪽에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를 바꿔버리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얘보다 위쪽. 그러니까 얘가 항상 커야 된다는 소리죠. 그럼 이것도 넘기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서 이게 0보다 크려면 이런 모양이어야 되죠. 이 모양이. 그러다 보니까 x축과 안 만나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된다 라는 거. 그래서 b의 제곱 4 c가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정리하면 4n 플러스 4 하고 생깁니다. 이렇게 되죠. 4, 8에 32. 그래서 m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제 정수 구하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유형 18번으로 넘어갑시다. 유형 18번. 그냥 연립부등식이죠.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 왜 중요하지? 자, 이거를 풀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의 해를 구하면 2보다 크거나 또는 1보다 작다죠. 자, 이것도 인수분해하자. 그럼 인수분해하면 x 좀 빨리 할게요. 이건 좀 쉬우니까. x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수직선을 써서 마무리를 한번 해봐야겠죠. 그럼 얘부터 쓰면은 x가 1보다 작고 2보다 크다네. 얘는 마이너스 3부터 4, 2야. 이렇게. 그럼 여기네. 그럼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는 또는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수만 세주면 되겠죠. 유형 19로 넘어갑시다. 자, 2차 부등식과 이걸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수의 값이 5개일 뿐일 때, 값이 5개가 아니라 5일 뿐일 때 a 값을 뭘 보라? 범위를 보아라. 자, 이걸 인수분해 하자. 그래서 첫 번째 거 인수분해 하면 뭐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고, 자, 동시에 만족한다는 건 연립이죠. 연립. 이거는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얘는 확실하거든요. 얘는 뭐 이거를 풀면 x가 4보다 크거나 또는 x가 0보다 작다죠. 근데 얘는 좀 애매하지. 그러니까 얘는 이 a 값이 몰라서 범위를 찾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얘만 먼저 그려보자. 연립 부등식은 항상 막판엔 수직선. 그러면 이제 이게 0이고 이렇게 되고 얘는 4보다 크다죠.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문제인데 얘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a가 만약에 3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해가 뭔가 이렇게 나올 거고 a가 이 3보다 작다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나오겠죠. 둘 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죠. 이제 두 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를 먼저 한번 해보자. x가 3보다 크고 a보다 작다. x가 3보다 크고 a가 어딘지 몰라요. 그냥 대충 아무데나 찍자. 여기일 수도 있긴 한데 그냥 대충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문제에서 그럼 여기가 이제 공통범위가 되는데 이 둘 다 만족시키는 정수 x 값이 몇 분이다? 5분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5라는 애가 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공통범위에 5가 들어가려면 a가 5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쵸? 그렇다고 6보다 크면 되냐?
그건 안 되죠. 6보다는 좀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공통범위인데 이 공통범위에 있는 정수 중에는 무조건 O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제 A가 어떻게 될 거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A가. 그러면 A는 5보다는 확실히 커야 되겠죠. 5여도 안 되죠. 왜냐면 5면은 A가 만약에 5자리로 간다고 치자. 그러니까 A가 만약에 5라고 치면 A가 5야. 그럼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러면 이 공통 범위가 여기가 되면서 5가 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A는 5보다 커야 되겠지. 그러면 A가 6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이게 6인 것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A가 6이면은 이 부분만 조금 다시 한번 그려보면 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A가 6이야. 이 A가 6. 그러면 이 A가 6이에요. 6. A가 이제 6자리로 갔다는 소리죠. 이렇게 되면 이 공통범위 이 공백이니까 A 자체가 공백이니까 6은 안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운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유형 20번 보자. 이 정도 절대값은 그냥 우리가 바로 풀죠. 그래서 위에 거를 풀면은 2x 플러스 3이 4보다 크거나 또는 2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4보다 작다죠. 그래서 요거 첫 번째 거부터 하자. 그러면 2x는 이거고, x는 이렇게 되고, 이거는 2x는 그래서 이제 요 1번을 풀었더니 이렇게 나온 거죠. 2번 해보자, 2번. 2번은 2차 부등식이죠. 인수분해하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두 개 나왔죠. 근데 연립부등식은 무조건 막판에 수직선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직선을 읽어야 되겠죠. 얘부터 해볼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얘는 2분의 1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분의 7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럼 공통범위는 여기죠. 그래서 x의 범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이에 있는 정수만 세주면 된다. 그 다음에 봅시다. 유형 21번. 이 세 변의 길이가 이거인 삼각형이 둔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정수 x의 몰고라 개수를 구하라. 둔각삼각형. 근데 이 뭐 예각이다, 직각이다, 둔각삼각형 나오면 그래도 항상 삼각형의 결정 조건부터 먼저 따져야죠. 그래서 삼각형이 결정되려면 가장 긴 변인 2x 플러스 1이 이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되죠. 이게 이제 삼각형의 결정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이 가장 긴 변의 제곱이 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커야 되죠. 그렇게 만족해야지.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풀면 되는 거죠. 이 두 개, 1, 2번. 자, 그래서 얘부터 풀어보자. 그러면 1번 풀면 이렇게 이렇게 여기 2번. 2번이 좀 복잡하겠네. 다 전개하자. 없어져. 마이너스 치고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마지막에는 공통 범위를 그러니까 수직선을 마지막 써야 돼요. 연립부등식 항상. 이거야. 이렇게. 그러면 0과 8 사이인데
그러면서 2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x는 2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아야 되죠. 여기서 이제 정수만 찾아내면 되죠. 유형 22번 봅시다. 자,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값의 몰고라 합을 구하라. 허근 갖는다는 건 판별식 0보다 작다라는 소리죠. 근데 이제 짝수 공식 쓰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여기에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이것도 A에 관한 2차 부동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해보면 이렇게 인수해야 되나? 이렇게 되겠냐? 또 여기서 정수 세면 되죠. 그 다음에 유형 23 거의 다 왔어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의 m의 값을 몰거나 범위로 구하라. 그럼 두 근이 모두 음수이려면 세 가지를 따져야죠. 판별식이 0 이상이다. 두 근이 모두 음수이므로 두 근의 합인 마이너스 a분의 b도 음수다. 세 번째 두 근의 곱인 둘 다 음수이므로 a분의 c가 음수 곱하면 양수죠. 이 세 가지를 따져서 공통 범위를 찾아야 되죠. 좀 귀찮죠. 짝수 공식 쓰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이게 0 이상이에요. 뭐 여기까지는 그냥 나와야지. M이죠. 자, 이제 하나 풀었네. 두 번째 두 근의 합인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인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이거네. 0보다 작아야 된다. 마이너스 2 처리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M은 1보다 크다. 세 번째 두 근의 곱인 A분의 C, 그러니까 M 플러스 5네 해보면 이게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M은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개를 공통으로 만족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M축을 하나 잡아야겠죠. M축. M축을 하나 그려놓고 왜 안 돼? 안 된다. 뭐야? 왜 안 써줘? 자, 다시. 자, 얘부터 해보자. 이게 세 개 할 땐 좀 힘들어요. 조심해야 돼. 자, M이 4 이상. M이 마이너스 1 이하. 자, 이거 세 개를 한꺼번에 하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연립할 때는 두 개 먼저 하는 거야. M이 1보다 크다. 그러면 좀. 그럼 먼저 일단 얘네 둘의 공통 범위는 여기죠. 여기. 그 다음에 한 번 더 그려. 어차피 이거 두 개 했더니 얘가 나온 거지. 근데 이제 M이 마이너스 5보다 크다. 그럼 또 공통 범위 그래도 여기죠. M의 값의 범위는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 개를 한꺼번에 그려놓고 연립할 때는 좀 힘들기 때문에 두 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공통과 마지막 거 하는 게 좀 편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인 유형 24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도록 하는 A값의 뭘 구하라? 범위로 이런 걸 이제 근의 분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fx라고 놓고, 근데 이 근해 분위는 약간 함수로 이해하는 게 좀 쉬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함수라고 봤을 때, 자, 이렇게 보자. 이 함수의 x절편이 바로 방정식의 근이죠. 그래서 이 함수가 이렇게 근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알파, 베타. 근데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뭔가 이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럼 여기서 뭐만 따지면 되냐? 아, f 마이너스 1 값이 음수여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 1 넣어. 이런 걸 이제 근해 분리라고 하죠. 이것만 따져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풀게 됐죠. 근해 분리. 아, 그래서 2차 부등식 그 24가지 유형, 대표형 한번 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형을 가지고서 이 밑에 중이나 하 상문제를 풀면 되겠죠. 수고했어요.